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1회 25분 동안 잘 풀었나요? 제가 밴드로 모르는 문제 해설 받고 싶은 거 있으면은 톡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보내줘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모두 실전 모의고사 1회 부분 펴주시고요. 오늘 해설할 문제는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3, 4, 9번 다 의미 있는 문제지만 특히 4번하고 9번, 그러니까 9번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부분에서 조금 심화된 거, 그리고 4번은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나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더 가볍게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문제를 보면 고대 동양사상가 갑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양이면 우리 보통 유불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대가 고대라고 나와 있으면 공자, 맹자, 순자, 공, 맹, 순 유교에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제자백과도 되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거는 공맹수.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뭐 노장, 노자장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뭐 이외에도 다른 고대 동양사상가는 있지만 생윤에서 자주 나오는 학자들만 적어봤어요. 그럼 갑부터 볼게요. 정치라는 건 바로 잡는 것이다. 바를 정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 정명에 대해 배우잖아요. 이름을 바로 잡는다. 우리 그거 이외에는 뭔가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갑은 유교 사상가란 거 알아야 한다. 특히 정명을 주장한 건 공자였죠.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그럼 조금 더 읽어보는 거야. 군자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단어도 있구나. 유교겠네. 그러면 을 한번 볼게요. 성인은 말한다. 성인은 사실 유교, 불교, 도가에서 다 쓸 수 있는 말이잖아. 근데 바로 답 나오죠? 내가 무위할수록 뭔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을수록 백성들이 저절로 교화된다. 그리고 내가 욕심이 없을수록 내가 무욕할수록 백성들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순수한 본성을 얘기하는 도가겠구나. 그러면 유교, 도가 이 정도로만 풀어도 돼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유교에서 여러분, 덕으로 다스리는 거 맞긴 한데, 법은 완전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고 덕으로만 다스려야 하나? 아니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법도 당연히, 유교가 가장 특징적인 게 뭐야?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가리는 건데 법을 배제할 리가 없죠? 그래서 물론 법보다는 덕으로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만 법을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다.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군주는 수양, 도덕적 수양을 먼저 자기가 실천한 다음에 덕을 갖추고 백성들을 교화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3번. 도가에선 당연히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번. 백성이 무지무욕하게. 무지라는 거는 백성들이 뭔가 인의, 예지 이런 인위적인 가치 규범에 얽매이지 않게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무욕,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통치해야 하는 거 맞죠? 도가에선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걸 가장 중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유교나 도가나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많이 부리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된다고 하는 학문이 없을 것 같은데 안 되죠? 사육을 버리고 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 유교에서도 도 얘기할 수 있고 불교에서도 도 얘기할 수 있고 도가에서도 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3번은 끝이고 4번이 특히 갑지문이 되게 생소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갑지문 보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경향성에 따라 결심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행복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헷갈렸을 수 있어.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고?功利주의인가?功利주의 행복 좋아하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행복을 증진해야 하는 이유를 봐야지. 왜?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보통功利주의면 자연적 성향, 경향성, 뭐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 이런 거에 따라서 행복을 증진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래? 의무이기 때문이래. 와, 의무면 누구야? 무조건 칸트잖아, 우리.
근데 또 여기서 생소하지? 선생님, 칸트가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저번 시간에 배웠을 텐데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야. 그치? 그리고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맞아. 근데 행복과 의무가 충돌할 때는 의무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심화된 지문이죠. 행복을 증진해야 하는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라는 거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지문일 것 같아서. 다음 행위는 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옳은 것이 되고 행복을 많이 증대시키면 옳다.功利주의 스멜이 나죠. 자, 그리고 행복에 반대되는 건 뭐 고통이겠지? 고통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그른 것이 됐다. 고통을 많이 산출하면 그른 것이다. 그런데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양 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누굴까?功利주의 중에서도 양과 질을 모두 얘기한 밀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일단 기억부터 보자. 자기의 행복은 칸트가 밀한테 뭐라고 할지. 자기의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어. 근데 너 그거 모르고 있어. 자, 봐봐. 우선 칸트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왜?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 맞아. 하지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도덕의 목적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도덕은 여러분 뭐 다른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 근데 행복이 도덕의 목적이 되잖아? 내가 그려볼게. 행복이 목적이고 이를 통해 도덕으로 실현하려고 하잖아? 이게 이 얘기잖아. 자기 행복은 도덕의 목적. 그럼 자기 행복이 목적이고 도덕이 이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건데 도덕은 수단으로 기능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너 모르고 있어 라고 밀한테 비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증진해야 하는 것도 의무긴 하지만 그게 곧 도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럼 도덕이 수단으로 되어버리니까.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밀한테 야, 너의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데 너는 행복을 증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너 모르고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그치? 선의지는 뭐야?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죠? 그래서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녀. 근데 너는 그런 거 모르고 행복을 증대시키면 옳은 행위라고 하고 고통을 낳으면은 잘못된 행위라고 해. 이거 아니야. 너 모르고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죠. 왜? 공리주의에서는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 뭐 이런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칸트는 이것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행위라고 보고 공리주의에서는 아닌데 행복만 산출하면 도덕적 가치 지녔는데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그럼 정답은 기억일 텐데 디귿은 아까 이거 밑줄 그었잖아요. 여기에. 네, 노란색으로 한 번 더 그을게.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게 낫다. 결국 여기서 밀은 만족을 취하는 것보다는 내가 불만족하더라도 돼지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야? 뭐 정신적인 능력 이런 거겠지? 정신적 능력. 이런 높은 능력을 갖추는 게 낫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불만족하더라도 고차원의 정신적 능력을 가져서 행복을 이루면 된다라는 거죠. 왜? 밀은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밀한테는 뭐야? 행복과 만족은 같은 게 아니야. 만족은 약간 배부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행복은 정신적 능력을 통해 얻는 거. 그럼 보자. 디귿. 행복과 만족이라는 전혀 두관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는 미리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은 칸트가 밀한테 할 말은 아니다.
그리고 칸트가 이걸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지만 미리 이걸 간과하지도 않고 알고 있죠 이미. 그 다음에 리을.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것은 도덕적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이제 리을이 만약에 답이 되려면 칸트가 이제 밀한테 하는 말이니까 여기 자신부터 않음까지 칸트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봐봐.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것은 도덕적 삶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내가 행복하면 도덕적 행위 더 쉽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다. 칸트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을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이다. 그러면 넘겨서 9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자, 갑부터 볼게요. 지문을 자세히 보자. 만일 평등한 자유와 이거 뭐야? 정의의 원칙 1원칙이죠? 공정한 기회균등 뭐야? 정의의 원칙 2-2원칙이네. 자, 이게 이런 원칙들이 인정이 되려면 처지가 나은 자들이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조금 더 처지가 더 나은 자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게 정당한 이유.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얻는다고? 그럼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얘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야?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킬 때,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그때는 괜찮다. 그럼 뭐야? 이건 결국 롤스죠? 그 다음에 을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럼 병부터 볼까? 불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분배 원칙은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래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다른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권력, 정치 권력이라고 해볼게. X를 권력, Y를 돈. 그러면 권력도 내가 토론을 잘한다거나 선거를 통해 뽑혔다거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소유한 사람에게 권력이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각 영역에서 정치 권력이면 정치 권력, 돈은 돈, 종교는 종교의 영역을 나눠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돌아가는 분배의 원칙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야? 왈처죠. 돈이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력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 개입하면 안 돼. 각자의 영역에서만. 그 다음에 을은 그러면 남은 사람 노직밖에 없긴 한데 어떻게 노직인 줄 아냐? 봐봐. 확대 국가? 우리 노직에서 이 확대 국가랑 정반대되는 용어를 배웠을까요? 뭐죠? 확대 말고 최소 국가지? 노직은 최소 국가를 옹호하잖아. 개인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그런 정부이면 충분해. 막 복지국가 이런 거 싫어라고 얘기하잖아. 왜 세금 내 돈 뺏어가는 거잖아. 강제노동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확대 국가를 옹호하는 분배적 정의로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 자격을 갖는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대 국가 별로란 얘기야. 그러니까 최소 국가 하자. 노직이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 롤스가 노직한테 타고난 재능의 차이 그 자체는 얘들아 롤스가 이걸 불공정하다고 얘기할까? 여기까지 롤스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은 말을 좀 빠르게 하는 능력을 타고났어. 그래서 짧은 수업 시간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이제 단어를 얘기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빨리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빨리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불공정한 거야, 얘들아? 아니지. 타고난 재능의 차이 그 자체가 불공정하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는 X다. 롤스가 할 수 없는 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거지.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 뭔가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재능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얘기할 순 없죠. 그
그 다음에 2번 노지기 롤스한테 분배 정의에 관한 정형은 매번 얘기하지만 형태가 정해져 있는 이란 뜻이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정형적 원리는 노지기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노지기 싫어하는 거니까 우리 파란색으로 생각해볼까? 노지기 싫어해. 노직 파란색이라 생각하고 노직은 이거에 싫어해. 그래서 롤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형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정형적 원리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 특히 내 소유권의 그런 걸 너무너무 침해해. 근데 너 그거 모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왜? 노직이 보기에 롤스가 얘기하는 차등의 원칙 같은 거는 롤스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롤스는 나는 절차적 정의 중시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차등의 원칙이 생겨난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노직이 보기에는 그것도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아니고 되게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싫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3번 왈처가 노직한테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얘들아 노직이 이거 모르지 않지? 왜? 노직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절차잖아. 그래서 이게 분배의 정의에 달려있다는 걸 노직이 모르지 않아. 그래서 노직이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D, F네. 그러면 노직이랑 롤스가 왈처한테 사회적 가치 분배에서, 얘들아 이거 왈처가 모르지 않아. 왈처는 이런 사회적 영역 나눠가지고 같이 분배할 때 당연히 여태까지의 뭐 사회적 관습이나 그런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겠어? 이런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 사회적 가치 분배에서 문화적 특수성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왈처가 생각해.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왈처의 입장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분배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독점은 부당함을 간과한다. 일단 얘들아, 왈처는 이니까 왈처가 롤스한테죠. 자, 분배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독점은 부당함? 얘들아, 왈처는 독점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상하지? 독점 되게 안 좋은 용어 같잖아. 근데 이거야, 독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몇 번이나 그리지만 이런 영역이 나누어져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제적 영역이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아가지고 뭐 자유 경쟁 시장에서 엄청나게 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혼자 독점해. 근데 왈처가 보기에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왈처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건 독점이 아니고, 독점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주 좋다고 볼 순 없겠지만 부당하지까지는 않아. 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거니까. 근데 부당한 경우는 뭐야? 이런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뭐 정치적 영역에 정치 권력 같은 걸 가져가 버리는 거, 이런 지배, 이런 게 잘못된 거지. 혹은 전제, 비슷한 용어예요. 지배나 전제가 잘못된 거지 독점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아. 그래서 독점이 부당하다고 왈처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세 문제 해설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25분 타이머 또 켜주시고요. 윤리부장이. 그다음에 25분 동안 실전 모의고사 2회 풀어주세요.